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저는 월 초에 연말 송년 모임을 다 했더니 오히려 지금은 한가로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서구 씨는 어때요? 저는 연말이 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모임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마음 한켠이 왠지 모르게 네. 허전해요. 허전해요? 내가 2024년에 과연 뭘 했나? 마음이 울적해서 집을 나가요. 동네를 한 바퀴 돌다 오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것은요. 연말 연시 증후군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해놓은 것 없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우울함도 생기고 연말 연시 증후군. 그럼 뭐 링크라도 맞아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사람이 또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네. 밖으로 나가서 뭔가 새로운 일을 좀 도전해 보시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튼 2024년에 하지 못했던 거를 2025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신념이 들기는 하는데 이지호 씨도 힘든 게 많은가 보네요. 네, 어떻게 제 표정만 보시고도 잘 아시네요. 네. 아니, 저도 연말만 되면은요, 또 이렇게 나이 한 살 먹었네. 올 초에도 내가 결혼 계획을 세웠는데 애인도 없고, 내년에는 과연 시집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우울하고요. 또 그러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막 식욕이 땡겨요. 막 자극적인 거, 단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말만 되면 이렇게 살이 찐다니까요. 지효 씨 매번 단 거 먹고 살쪘던 거예요. 연말이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그래요? 네. 요 아이, 우리 서미수 학단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연말이 되면 기분이 좋으면서 왠지 꿀꿀하고 울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변 정리정돈을 좀 하면 괜찮다고 그래서 네. 제가 집에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내가 왜 평소에 하지도 않은 행동을 하느냐, 뭐 잘못한 거 있냐, 막 그러면서 이상하게 바라보니까 그럴 때마다 좀 더 기분이 꿀꿀해지더라고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자고로 이 스트레스란 말이죠. 아주 시원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 연말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뚱뚱뚱뚱 이 난타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북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야지 사정없이 사정없이 또들어 제끼면은 이 스트레스가 확 해소가 됩니다. 이거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 우리 홍엽 씨 생각하면서 제가 무지하게 많이 해봤어요. 스트레스 해소돼. 그게 나였구나. 어쩐지 오늘 왼쪽 눈이 잘 안 떨어지더라. 막 두드렸구만. 자, 연말에 이 그 묵은 스트레스 이거를 오늘 두드리면서 푸는 분들 그런 분들을 또 모셨대죠? 그렇습니다. 퓨전 난타 퍼포먼스 그룹 소리지존 5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딱 봐도 나 스트레스 없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컸어요.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미정 대표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퓨전 탁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소리지존을 이끌고 있는 이미정 대표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세요. 야, 기대된다. 자, 그 옆에 우리 이순영 씨. 안녕하세요. 소리지존을 만나서 타악을 사랑하게 된 단원 이순영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당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에 우리 홍금선 씨. 안녕하세요. 소리지존 덕분에 화가 없는 여자 홍금선입니다. 오늘 난타와 타악의 매력에 푹 빠져보실까요? 네. 자,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서정 씨. 안녕하세요. 나이는 어리지만 타악의 진심인 소리지존의 열정 막내 김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맨 마지막 남자 단원입니다. 김재훈 단원. 안녕하세요. 저는 팀의 유일한 남자 멤버이자 드럼을 치고 있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소리지존 무슨 그룹명 같기도 하고요. 느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순영 단원. 네, 소리지존 하면 뭔가 좀 강렬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최고야 라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소리지존 원래의 뜻은 소리를 끌어내는
여성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만의 영역을 갖고 소리와 색깔을 표현해보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소리 지존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구역. 근데 이 지존이 뭐 최고 고수 이런 의미잖아요. 소리의 최고를 보여주는 또 고수들이 모인 소리 지존 팀이 어떤 팀인지 우리 이미정 대표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죠. 탁 그러니까 두드리는 북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연과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예술 단체입니다. 2007년도에 창단을 해서 현재는 탁 퍼포먼스와 그다음에 퓨전 국악 밴드 멤버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사회 지역민들에게 탁 교육 그리고 체험 활동,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 또 전문 예술 단체인데 처음에 시작은 취미로 하는 난타 동호회였다면서요? 네, 저희가 2007년 처음 시작을 한 건 정말 취미로 정말 즐겁게 우리끼리 모여서 놀아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좀 있었는데요. 계기가 그때 제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할 때였는데 연주를 보러 오시는 지인분들이 연주를 보고 나면 나도 꼭 악기를 하나 배워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엔 많은 사람들이 드럼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드럼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놀자는 취지하고는 약간 맞지 않아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재밌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난타를 제가 추천을 해서 팀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오케스트라 얘기 하셨으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라몬이 나오셨잖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하세요. 연결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타악에 푹 빠져 있어서 네. 트럼펫을 연주를 했었는데 트럼펫은 악기를 손을 놓은 지가 조금 돼서 타악 속에 계속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동호회로 처음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탁 전문가는 없었던 거죠? 네, 저희 창단 멤버에 피아노나 관악기를 전공한 멤버는 있었는데 타악 전공자는 없었고요. 오히려 악기를 처음 접해보는 멤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배워서 점점 횟수가 갈수록 공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본인들은 어떤 직업의식 같은 게 전문성을 좀 갖추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가족들이 오히려 집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젊을 때니까 아이들이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있으면 가정에 소홀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단원 활동을 그만두는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전문적인 틀을 좀 가지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2015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16년도에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받아서 지금은 이렇게 전문적인 공연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거든요. 제가 좀 드럼 연주도 좀 가끔 해요. 그런데 이 난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난타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난타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홍근선 단원님? 네. 사전적 의미는 마구 두드리다입니다. 그렇죠. 네. 네, 2005년도에 송승환 씨의 난타로 인해서 공연계에 굉장한 유행이 있었어요. 넘버벌 퍼포먼스라고. 네. 그래서 넘버벌 퍼포먼스란 뭐냐면 두드리는 타악기와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가 결합된 장르예요. 그래서 난타는 넘버벌 퍼포먼스의 한 종류이고 요즘 난타는 난타라고 부르기보다는 타악 퍼포먼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공연 보면 막 도마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팀은 어때요? 타악 퍼포먼스 북만 사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도구도 사용하나요? 김소정 단원? 북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다리, 어? 컵, 도마, 이제 쓰레기통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퍼포먼스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예. 이제 사다리를 칠 때 같은 경우는 직접 사다리에 올라가서 연주도 해요. 사다리까지 치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예. 그런 거 말고 사람
아, 이렇게? 이게 소리 나잖아요. 네. 우리 그 게스트 중에 그 출연자 중에 네. 등짝이 굉장히 넓은 분이 있거든요. 이원준 씨 그 등짝 스매싱 이런 거는 안 되나요 혹시? 아이 세게 쳐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또 세게 칩니까? 아쉽게도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엄마한테 이게 등 한 대 맞으면은 며칠 알아 누웠었거든요. 약해요 제가 등이. 아 갑자기 스트레스 확 올라가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확 해소시켜줄 만한 공연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단원님 오늘 준비한 공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공연은 혼애울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8분의 6박자로 이제 진행이 되는 자진몰이 장단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그 곡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북도 치지만 부채를 활용한 퍼포먼스까지 들어 있으니 한번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번의 6박자 자진몰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소리 지전의 멋진 퍼포먼스 큰 박수로 함께 하시죠.
북은 우리의 심장 소리와 같다고 하잖아요. 심장 박동과. 근데 정말 그 울림이 느껴졌고 마지막 그 퍼포먼스 진짜 멋있네요. 예전에는 두들기기만 했는데 요즘엔 퍼포먼스까지 아,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 둘, 셋, 차 여기까지 딱 챙겼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독특한 창작 난타가 있다고요. 우리 이순영 씨. 네네. 예. 저희가 방금 선보여드린 건 북을 이용한 난타였고요. 컵난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컵타. 컵타. 네. 컵타는 컵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로 연주를 하는 건데요. 휴대하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수업을 갈 때 컵난타 수업을 많이 하는데 탁자를 두드려서 노는 그 낭낭한 소리로 인해서 아이들 반응이 되게 좋고 학교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강 의뢰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 컵타하고 바디난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는요. 네,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뭐 뮤지컬이라든지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이런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게 이렇게 여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아이들 집중시키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리 이민정 단장님? 네, 저희 선생님들도 학교에 수업을 가면 가자마자 북을 들고 채를 잡고 연주를 하자 이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사전에 몸풀기를 하거든요. 호기심을 좀 유발을 하거나 동기 유발을 시켜서 같이 즐겁게 수업을 하기 위한 몸풀기인데 정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손을 이용한 박수 리듬을 단계별로 쌓아가면 처음에는 쉬우니까 잘 따라하다가 단계가 올라가다 보면 어려워서 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틀린 게 민망해서 보고 웃고 까불다가 정말 분위기가 좀 풀어져서 즐겁게 수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돼요. 네. 그러면 저희도 좀 배워보고 싶은데 단계가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1, 2, 3, 4. 한정없이 갈 수 있긴 하지만 일단 4단계까지만 4단계? 가볼까요? 좋죠, 좋죠. 네, 4단계까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차렷. 이미정 선생님께서요. 인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바디 퍼커션 세븐이라고 하는 리듬을 해볼 거예요. 세븐은 7박자. 그래서 7박자 리듬을 단계별로 쌓아갈 건데, 자, 1단계는 손을 자기 허벅지에 네, 7박자를 치시면 돼요. 1부터 7까지 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시작. 1, 2, 3, 4, 5, 6, 7. 그렇죠. 이게 1단계. 너무 쉽잖아요. 2단계는 2가지 패턴. 그러면 허벅지를 쳤던 소리하고 박수 소리를 2가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7까지 가시면 돼요. 자, 2단계.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2단계에서 벌써 틀리시면 안 되는데 틀리시는 멤버가 나왔어요. 자, 1단계하고 2단계를 연결해 볼게요. 1단계 한 번, 2단계 한 번. 하나, 둘, 시작. 1, 2, 3, 4, 5, 6, 7. 1, 2, 3, 4, 5, 6, 7. 그렇죠. 아주 쉽잖아요. 네네. 자, 3단계. 여기서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막 창작 동작을 만들겠지만 제가 3단계를 바로 가보자고 하면 허벅지, 박수, 핑거스트록, 손가락을 튕겨볼게요. 그러면 3가지 동작이 3가지 패턴이 돌아야 돼요. 자, 가볼게요. 3단계예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좀 헷갈리는데? 자, 천천히 어쩔 줄 모르겠네. 가보겠습니다. 어쩔 줄 모르겠네. 1, 2, 3, 4, 5, 6, 7. 3가지 동작에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찾으신 분? 세븐? 그렇죠, 세븐인데? 네. 허벅지가 아픕니다. 허벅지가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렇죠. 악단장님이 다 주셨는데 1하고 7,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다 여기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연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오. 자, 마지막 4단계. 아직까지는 다 너무 잘하셨잖아요. 4단계는 7인데 2바퀴를 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응용 동작. 자, 1, 2의 크로스, 3 세 자리, 4, 5, 6, 7.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왜 안 이거? 내려왔지? 이렇게 가다 보면 다들 왁자지껄 뭐 웃으면서
당연히 틀리는 분이 꼭 생겨서 네, 분위기가 즐겁게 예. 풀리고 수업을 네. 재밌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정 대표님 오늘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식구들이 이걸 내가 틀리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원준 씨, 나 그래 다음 모습 오래간만에 보네요. 아니, 이게 어려웠어요? 머리도 써야 되고 손도 써야 되니까 이게 어르신들 치매 예방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난타 자체가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다 즐길 수가 있을까요? 난타라는 게 최대의 장점과 또 재미로운 게 남녀노소 누구를 가리지 않고 함께 참여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머니 연령대까지 그리고 특수하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까지 모두 함께 음악과 함께 신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제가 나가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 그 일반인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혼합 수업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 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우리 장애인분들은 또 너무 즐겁게 신나게 어우러지면서 한데 한 몸이 되고 같이 연주하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이었습니다. 공연도 하고 이렇게 수업도 다니시니까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가장 바쁜 때가 이렇게 눈코 뜰 때 없이 바쁠 때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때가 언젠가요? 지금 이 시기가 저희 단원들이 너무 바쁠 때예요. 그래요? 1년 중에 10월에서 12월까지가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요. 10월에는 주로 축제나 행사를 저희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요. 11월하고 12월은 학교나 기관 이런 데 가서 콘서트나 체험 활동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눈코 뜰 데 없이 바쁜 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12월도 이제 거의 반 지나갔고 이제 남아 있는 게 반인데 아주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홍금선 단원 어떤 거예요? 저희가 항상 12월에는 정기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정기 공연을 합니다. 12월 21일 토요일이고요. 3시 반과 7시 2회 공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JJP라는 그 밴드가 있습니다. 같이 협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말에 꼭 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1일 한벽극장에서 네네, 한벽극장입니다. 거기서 공연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정기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번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시는 아니요. 다시는 아니요. 다시는 아니요. 이 혹시 뭐 싸우셨나요? 아니면 또 뭐가 그 안에 뭔가가 있나요? 왜 다시 안 하신다고?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11월에 아까 수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이 너무 많아요. 바빠요. 이게 몸이 힘들다 보니까 또 저희 정기 공연이 항상 레파토리가 바뀌거든요. 네. 새로운 걸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연습량도 굉장히 많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공연들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몸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번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 공연을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할까 이러면서 좀 다음에는 진짜 하지 말자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정기 공연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치고 너무 고생하고 하면서 이제 뒤풀이 시간에 이제 서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우리 힘들었는데 이번 공연은 이게 너무 아쉽다. 내년에 이렇게 해보자. 이제 이러면서 또 새로운 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 사이 좋아 보이세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 듣고 공연도 보고 그러니까 서구 씨 손 한번 펼쳐봐요. 야, 손이 이렇게 커서 채만 쥐어주면 왠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배워보고 싶지 않아요? 예? 잘할 수 있는 손이에요, 손이. 아니요. 집에 오징어채 갖고 북어채는 있어요. 이 손에 쥐어본 거는 파리채밖에 없어요. 네. 이걸 저한테 하라고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배워보고 싶죠. 아니요. 김태원 아나운서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배워보고 싶긴 한데 이렇게 손이 작아가지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손 작은 거하고 상관없다던데? 상관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잘할 것 제가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랑 배워보면 되나요? 누구랑 배우실 거예요? 저희 팀의 열정 막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수현 씨. 자, 그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네, 선생님 어느 쪽으로? 자, 여기서. 선생님 그쪽이요. 예. 야, 또 이게 파리채 밖에 또 안 잡아본 선으로 또 이렇게 북채를 잡고 또 연주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 일단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북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채가 길잖아요. 예. 먼저 채 하나를 놓고 예. 3등분을 하는 거예요. 3등분. 3분의 1 지점에서 엄지와 검지로 쥐어주세요. 아, 이 상태로 두 개 다 엄지, 검지를 한번 3분의 1 지점에 잡아주시고 나머지 손가락은 삶은 계란 쥐듯이 예. 세게 쥐면 으깨지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으로다가 살살 잡은 다음에 자, 북 테두리 맨 끝부분에 채를 한번 모아서 붙여볼까요? 아, 그대로 북 가운데로 모아볼게요. 그리고 채끼리 거리두기, 북과도 거리두기. 이게 저희의 가장 기본 자세가 될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양손으로 북을 한번 쳐볼 건데 저는 이걸 덩이라 할 거예요. 덩 한 번 시작. 덩 두 번 시작. 오, 덩 네 번 시작.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럼 북 말고 태도 한번 쳐볼게요. 태 한 번 시작. 태 두 번 시작. 태 네 번 시작. 너무 잘하시는데요. 소질이 있나요? 살짝 어려운 걸로 가볼까요? 자, 양손을 갈라서 쳐볼 건데요. 네. 총 8개를 쳐볼 거예요. 1, 2, 3, 4, 5, 6, 7, 8. 시작. 이것도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요. 숫자 1만 테두리로 가볼까요? 1, 2, 3, 4, 5, 6, 7, 8. 시작. 오. 짧게 두 번 가볼게요. 4, 4번 두 번, 아니 4를 두 번 가볼게요. 1, 2, 3, 4, 1, 시작. 마무리는 8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8개를 시작. 이거를 합치면은 한 개의 장단을 배우신 겁니다. 그렇군요. 자, 8개, 8개, 4개, 4개, 8개. 이어서 가보실게요. 이어서 가볼게요. 8, 8, 4, 4, 8. 선생님 중요한 거는요. 이제 초급반은 뛴 것 같으니까 심리 과정, 마스터반 좀 어려운 동작 이런 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뭐 가볍게. 가보실까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한번 바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해서 한 번만 더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엉덩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애플립은 넣어두시고 예, 예. 반드시 써서 애플립은 넣어두시고 네. 저는 로봇이 온 줄 알았어요. 아, 다른 건 이것까지 이건 됐는데 이거는 조금 어렵네요. 엉덩이가 이 정도 치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2, 3년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 2, 3년에 친 거를 2, 3분 만에 가르쳐 주신 거군요. 네. 예. 북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이런 게 떠오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왔네. 선생님 오늘부터 재롱 한번 부려봤습니다. 오늘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하. 나름 저희 안에서는 장학생을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배운 듯 했는데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죠. 학교 졸업한 지가 꽤 되다 보니까 예, 총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쓰고 거기서 대표님께서 저 소중한 북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약간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리듬감 좋으셨어요. 저도 좀 자랑을 좀 해보자면 나름 또 음악 전공자라서 제가 또 타고난 리듬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난타하면 아유 그냥 그건 뭐 북대기 그냥 뚜드러 제끼면 되는 거 아니요? 이런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우리 김재현 단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두드리면 소리가 나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강약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스틱의 채의 끝부분이 얼만큼 북에 닿냐에 따라서 소리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되게 신경 쓸 것이 많아요. 그래서 두드리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방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하셨는데 살짝 기분 나쁜 티가 좀 났거든요. 네, 이 난타나 타악을 쉽게 보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시죠.
직접 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쳐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 들어봅니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삶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소리지존 5분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먼저 소리 지존을 만드신 우리 이미정 대표님이 우리 그 난타에 푹 빠지게 된 계기가 뭐 아드님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게 어떤 얘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공연을 하는데 난타 공연에서 드럼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 드럼하고 난타 북하고 같이 하는 공연을 보고 주변의 학부모님들, 지인분들이 너무 호응이 좋고 그러고서 저 난타라고 하는 거 아니면 저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를 나도 정말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 제가 이제 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계속 팀을 만들어서 우리도 좀 배울 수 있게 결성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까처럼 쉽게 접근하기 좋은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난타를 해보자라고 하고 팀을 결성하게 돼서 아들의 연주 때문에 비롯된 부분도 있죠. 네. 근데 강사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 시간이 가면서 실력들이 쌓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공연 의뢰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먼저, 예.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보니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상 가르치는 제가 더 보람 있고 뿌듯하고 제가 가진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단원분들께 우리가 다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강사 활동을 겸하면 공연 활동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서울로 뭐 강사 자격증 취득하고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난타 아니면 모든북 뭐 탁 전문가들 찾아서 작품도 좀 배우고 이렇게 실력 향상을 위해서 같이 공부해서 지금은 정말 각자 다 인기 있는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 리더라는 분들이 항상 자기 것보다는 남의 것, 그 단원들 거를 이렇게 챙기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옷매무새도 만들어주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거 챙기다 보니까 자기 걸 정작 못 챙긴 적이 있다고. 그게 뭘 못 챙기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게 예전에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할 때가 있었는데 뒤에서 연주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작품 구상을 하고 그러니까 작품 구상하고 뭐 연출을 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걸 다 해서 정작 다 잘 맞췄는데 제가 제 파트를 잘 못 외운 거죠. 어허. 그래서 마무리 동작에서 모두 다 멋지게 손을 내렸는데 저 혼자만 손을 아주 번쩍 들고 민망하게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우리 홍금선 단원님 굉장히 눈빛도 좀 강렬하시고 해서 공연 준비도 철저하실 것 같거든요. 혹시 무대 위에서 뭐 당황스러우셨거나 뭐 실수하셨던 적 뭐 그런 적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김제체육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공연이었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의상도 열어버렸고 또 신발도 이제 의상에 따라서 여러 개가 필요했었는데 그 신발 가방을 두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혼자면 어떻게 빌려서라도 해보겠는데 단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롱부츠 이런 걸 신고 하거든요. 근데 롱부츠도 있고 뭐 미투리도 신는 일이 있는데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네. 사실 맨발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맨발로 한 공연이 그 대기실하고 굉장히 멀어가지고 맨발로 막 뛰어다니고 옷 갈아입고 또 와서 막 공연하고 하다 보니까 그 보시는 분들이 이게 퍼포먼스인 줄 알고 너무 열정적으로 잘한다고 박수를 더 크게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 신발 다 벗고 하시지. 계속 그렇게 반응이 좋았으면.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난타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대표님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네, 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가요? 아, 저희 대표님하고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이제 밴드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아까 트럼펫을 전공했다고 했는데 저도 트럼펫 전공했었고 그때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선후배 사이가 각별했잖아요. 그게 지금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을 모시게 됐고 이제 저는 전공을 안 했고 이제 음악하고 이제 멀어진 상태였고
제가 이제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대표님은 음악을 계속 전공하시고 뭐 난타 공연을 한다고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난타를 배우고 싶어서 연락을 한번 드려가지고 공연 활동을 이제 동호회 활동을 배웠어요. 배우다가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공연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그 취미로 활동할 때하고 네. 정식 단원으로서 이렇게 활동할 때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로 적응이 잘 되던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저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되게 차분해 보이고 좀 얌전한 부분이 있긴 한데 되게 활동적이고 되게 이제 속에 잠재되어 있는 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너무 잘 맞았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여기서 많이 찾았고 네, 좋았습니다. 네. 근데 뵙기에 그렇게 차분해 보이지는 않으세요. 끼가 많아 보이시지 그래요? 차분해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고 있다가 네. 이 소리 지존만 활동하고 있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연습할 시간은 많이 없으시겠네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분들은 강사 활동을 하면서 같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다른 일을 하면서 이 공연을 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일이 이제 시간이 조금 자유로워서 그 시간을 빼서 같이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같은 동료들한테 굉장히 미안할 때가 많죠. 미팅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이제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연습 때문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공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저희 정기 공연 때 많이 초대를 해요. 제가 평소에 왜 자주 빠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계기로 그 공연을 보면서 이제 저를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부러워들 하시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쯤에서 또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멋진 무대 준비하셨죠? 대표님 어떤 공연? 네. 이번에는 음악이 없이 저희 라이브 연주를 한번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네. 타이틀이 스트롱고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초반 이름은 센 북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이내믹하게 파워풀하게 그 울림통의 큰 북에 원래 연주를 하는 작품인데 오늘은 작은 북이긴 하지만 저희 여성 단원들이 여성들의 파워풀함을 볼 수 있는 작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리 지존의 스트롱고 큰 박수로 한번 만나보시죠.
북소리지만 드럼 소리까지 더해지니까 막 가슴이 쿵쾅쿵쾅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순영 씨한테 궁금한데요. 이 소리 지존에 입단하기 전부터 이 난타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팀에서 활동을 먼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소리지존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타악과 관련이 없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취미 활동이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호회 팀에 합류를 해서 거기서 난타도 배우고 우리 지역에서 있는 소소한 공연들도 참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좀 파고들어서 전문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어서 이제 막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좀 나를 전문화시킬 수 없을까. 그런데 그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우리 대표님께서 지도자반 수업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됐다 싶어서 얼른 수강을 신청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우리 대표님을 수강생과 소리지존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요. 또 하다 보니 욕심이 또 생겨요. 점점. 기왕이 한 거 나는 단원 활동으로서 조금 전문적인 단원의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생겨서 대표님을 졸랐죠. 저 소리지존 단원으로 활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소리지존 단원으로서 아주 즐겁고 재밌고 멋지게 공연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부터 이 그 난타 동호회 활동을 한 거 보니까 그래도 음악을 하셨던 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전공자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타악과 이런 거는 관련이 없었고요. 오히려 음악이라고 하면 그 쉽게 장난말로 하면 그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죠. 아주 빈혈이 날 정도였어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말 그대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씩 그 스트레스는 좀 갖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 말고 나를 좀 업시킬 수 있는 거를 조금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까처럼 취미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이제는 타악이 너무 재밌어서 정말 비전공이었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아주 박자감도 좋고 음감도 좋고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멋지십니다. 근데 앞서 다른 단원분들이 실수담을 몇 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 이순영 단원님은 이거 내 실수도 아닌데 공연에서 그렇게 난감했던 적이 있으셨다면서요? 많죠.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면 저희가 공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품과 장비들을 사용을 해요. 또 북도 지금 이런 북을 보여드렸지만 다양한 북이 있고 그중에 저희가 물난타라는 난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물난타는 LED 조명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북이고 저희가 스위치를 켜면 물이 나오고 그 물을 치면 물이 천장까지도 튀기기도 하고 그런 공연이었는데 사전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북을 보고 또 보고 점검을 했거든요. 네, 막상 본 공연에 딱 투입이 됐는데 제 북만 불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고 눈물이 나올 만큼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저는 꿋꿋하게 마무리를 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연이 끝나고 지인분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다고. 네네, 우리 선생님 너무 안타까웠다고. 네. 혹시 김태훈 아나운서가 코드 빼셨나요? 저는 손 안 댔어요. 네. 근데 왜 연주하다가 채가 날아가거나 없어지는 경우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 채가 날아가는 경우는 종종 있죠. 종종 있어서 사실은 저희 앞에 여유분 채를 항상 구비를 해두고 저희가 공연을 해요. 언제 어느 때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그래야겠어. 그런데 어느 날은 저희 스태프분께서 북을 잘못 놔주신 거예요. 제 북을 제 위치에 안 놔주고 다른 북하고 바꿔치기를 해버리니까 제 여유분 채가 있는 북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딱 날 잡은 거예요. 그날따라 하필이면 정말로 채가 날아가 버린 거죠. 아이고. 근데 아무리 틀을 차여도 없으니 저는 급당황을 했죠. 그러나 공연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씩씩하게 멋지게 활짝 웃음을 짓고
무대 앞에 걸어가서 씩씩하게 들고 와서 다시 다음 리듬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요, 저 스스로 너무 뿌듯한 건요. 다음 리듬 놓치지 않고 바로 치고 갔습니다. 네네. 어머 세상에 제가 얘기를 듣는데 제가 땀이 다 나네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북과 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의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김소정 씨는 의상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임실로 저희가 공연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희 이번에 첫눈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뚫고 임실로 가던 도중에 대표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공연 바지를 놓고 왔다. 바지? 저희가 이제 이 쾌자 말고도 가죽 바지를 입어요. 공연 바지를 놓고 왔다. 근데 금선 쌤이 여유분의 반바지가 있으니 네. 그거를 네가 입고 네 거 긴 바지를 나한테 줘라. 나이가 어린 너가 반바지를 입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반바지를 입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눈 오는 날, 추운 날. 네. 그쵸. 지금은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렇죠라고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일러야 돼요. 우리 대표님이 이러고 있다. 직장 내 진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좀 일러 보세요, 좀.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하시는 분이 저희 엄마시고요. 이제 옆에 드럼 치시는 분이 제 친오빠입니다. 네? 가족끼리 이제 어쩌다 보니 같이 하게 돼가지고 네. 어쩐지 두 분이 뒤에 앉아 계시면서 살짝 이렇게 뭐 기가 좀 이렇게 죽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유가. 그럼 거의 우리 김소정 단원님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입단을 하신 거네요? 그쵸.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으로 악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래도 학교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러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대표님한테 전화가 와요. 연습해야 되니까 연습실로 오라고. 그러면 이제 독서실에 있다가 불이 나게 연습실로 가서 연습을 하고 끝나면 이제 다시 독서실로 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성인이 되다 보니 어느새 단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가족끼리 하니까 편한 점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 기회에 좀 그 수정 씨의 그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한번 속 시원히 한번 얘기 좀 해보면 되세요.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 이게 그 대표님과 그 가족 사이의 애로사항보다는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20대고 단원 선생님들이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엄마를 제가 3명을 둔 느낌이라 이제 잔소리도 3배가 되고 그런 살짝의 세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 또 의상 고를 때도 그 차이가 있겠어요. 왜 엄마들 취향의 의상, 맞아. 내 취향은 아닌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번에 공연을 할 때 아,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기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네. 그 호피무늬 옷을 입자는 호피, 어이구. 얘기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호피 싫어해. 호피도 이제 어깨에 뽕이 있다는 금장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호피 옷을 입어야 되는 컨셉의 공연이 있는 거예요. 네. 죽어도 그 옷은 못 입겠다. 그 옷을 나를 입힐 거면 나를 이 공연에서 빼라. 라고 사투를 벌인 끝에 다른 호피로 정정을 봐서 결국 호피를 입긴 하지만 그래도 입을 만한 호피를 입게 됐습니다. 입을 만한 호피. 이제 아니 옆에 계시는 우리 오빠 김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뭔가 웃는 게 아닌 느낌이거든요. 김재훈 씨는 자진으로 들어오신 건지 강제로 들어오신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저도 거의 강제였습니다. 이게 제가 그 타악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내가 너한테 투자를 했으니 이제는 네가 날 도와줄 때다. 해가지고 이제 반강제적으로 저도 그래요.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얘들아 인원수는 좀 채워야 되거든. 니들이 좀 채워줘라. 뭐 이러신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네. 동생 소정이가 입기 싫은 호피 무늬를 입었을 때 네. 뒤에서 드럼을 치는 오빠는 과연 호피를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저는 안 입습니다. 그냥 이렇게 검정으로만 네. 입고 활동을 합니다. 예.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드럼도 호피무늬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입히세요. 네, 동의감이 있어야지. 자, 김수정 씨가 저는 찬성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그 드럼 아까 진짜 멋있게 멋있었어요. 하시던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음악 활동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되게 늦게 시작을 했어요. 다른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예중이나 예고부터도 많이 가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1년을 입시를 바짝 준비를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가고 지금까지 계속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재원 단원님이 지금 소리지존 단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활동도 하는 게 많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네, 뭐 시립교향악단이나 그다음에 지금 전라북도 그 도립국악원 같은 경우에 계속 객원을 나가고 있고요. 이 그 두 단체 말고도 여러 아마추어 단체나 프로 단체들의 객원을 계속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이제 계속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같은 팀에서 활동하는 게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족이어서 편해서 좋아요. 편해서 제 의견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 조율하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또한 단점도 편해서 단점입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 이게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체에서 의견 조율하는 거랑 다르게 말이 조금 편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불편함도 살짝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북이고 혼자 드럼. 왠지 그 악기도 다르니까 박자가 다르지 않을까. 어때요? 사실 클래식이나 이런 드럼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한 박자에 이렇게 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제 난타 같은 경우는 국악장단을 가지고 가다 보니 이게 국악장단은 말 그대로 그냥 장단으로 가지고 가서 정확한 것보다도 그 리듬이나 그 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살짝 어긋남은 있어요. 근데 1대 4의 대결이라 우리 김재훈 씨가 뭐 양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드네요. 근데 소리지존 드럼 연주 말고 교육 쪽 담당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수업인가요? 교육 같은 경우도 되게 이곳저곳 많이 다니긴 하는데 그 아까 저희 순영 쌤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장애인 분들을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분들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해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 같은 그 단체 이용자분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오래 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잘 따라와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되게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에피소드도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순영 단원은 하길 잘했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신다고요. 일단은 제 자신을 업시킬 수 있어서 이런 단원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제가 맡고 있는 수업이 아무래도 특수계층, 특수학교 이런 학교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죠. 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제가 접해보고 내가 이분들한테 난타로서 접근을 하고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이분들을 보면서 나는 다른 과목보다 난타라는 수업을 내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분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를 끄집어낼 기회가 없어요.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러나 신나는 음악과 두드림이 있으면 이분들이 내 잠재되어 있는 흥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는 이렇게 돌발 행동이 많이 돌출을 해도 저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이분들이 두드림으로 해결을 하시고 진짜 공격 성향도 안 보였고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활짝 귀에 걸린 웃음을 하고 갈 때 정말 보람을 느꼈고 나는 난타를 하기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계셔서 우리 장애인 자녀들 둔 부모님들과 함께 했던 뭐 특별한 시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이미정 대표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교육에서 진행했던 건 그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족들 대상. 이분들은 정말 외부에 표현을 못하고 본인들의 슬픔을 꾹꾹 내재에 이렇게 눌러 담아두고 계시는 케이스.
베이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난타도 배우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굉장히 많이 열었었는데 본인들끼리도 서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게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되니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그 안에서 울고 웃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한 자리를 저희가 펼치긴 했는데 가리키는 입장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걸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단체든 인기 멤버가 있어요. 있어. 꼭 있어. 뭐 강사도 네. 정말 제 양반은 내가 꽃가예요. 그런 양반이 있거든요. 맞아요.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5분 중에 본인도 포함해서 괜찮습니다. 본인 하셔도 괜찮아요. 가장 인기 있는 멤버 누군가요? 저희끼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몇세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진행을 할 때가 있는데 일단 20대 젊은 여성분들이 많은 곳에서 당연 인기가 많은 건 김재훈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운이라고 하는 두드리는 악기가 있는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김재훈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어르신이 본인이 정말 이렇게 우울증이 있어서 집에만 있었고 본인 스스로가 어둡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계속해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밝게 이끌어주고 이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자기가 그래서 공연 무대에 섰던 게 너무 뿌듯하다고 직접적으로 감사 인사를 이렇게 전해 오신 경우도 있고 이래서 탑으로 일단 김재훈 선생님 추천합니다. 일단은 근데 김재훈 단장님은 나이가 좀 어리신데 어르신들을 가르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잘 가르치고 잘 따라주나요? 네, 저도 되게 처음에 어려웠어요. 이게 호칭도 이제 어떻게 뭐 어르신이라고 해야 될지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호칭도 그냥 어머님, 아버님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애교 같은 거 떨게 되고 하면서 네, 너무 잘 따라 주셔가지고 재밌게 저도 수업 잘했어요. 네. 서민수 단장님이 인기 많다니까 갑자기 단원으로 승격을 시키셨어요. 단장으로? 단장님으로. 예. 김재훈 단장님 이러시더라고. 인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단장은. 단장이라고 예. 했어요? 근데 뭐 인기로 옮겼게 따지면 왠지 김소정 단원도 남자분들한테 인기 많고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거제도로 저희가 공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공연 끝나고 관객이었던 여자 애기가 애기. 옆에서 플리마켓 하던 곳에서 꽃을 사가지고 언니 너무 이뻐요. 커서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꽃을 줬었는데 네. 그런 저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또 최고의 팬을 만나고 오셨네요. 예. 근데 이 난타가 마음 건강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몸 건강에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계속 두드리기만 하면 이거 팔목이며 허리며 계속 아플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홍근수한 단원님? 이 난타가 두드리긴 하지만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손목의 스냅과 이제 힘 조절을 하면서 하는 거고 이제 저희는 퍼포먼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팔, 다리, 뭐 엉덩이, 뭐 힘을 주면서 자세를 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이 팔이며 어깨며 이렇게 탄탄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 날씬하시잖아요. 네. 난타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근육도 잡히고 그 라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난타를 하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바른 자세. 뭐죠? 자,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두드리면서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이분들에게 드릴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 서민수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해가는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의 멜로디는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였습니다.
이달 또 큰 공연, 정기 공연 앞두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성황리에 잘 끝내시고 해마다 더 좋은 소리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들께서 집에서 이렇게 다듬이 막 이렇게 그랬어요. 두들기셨잖아요. 네. 그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들기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그리고 또 밖에서 보시는 분들도 기분 전환되고 그런다니까 이런 공연이 있을 땐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두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악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테이블도 또 남편의 등도 두드리면서 스트레스 확 해소시키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